글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이것과 함께 사라지다니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큰맘 먹고 값비싼 목걸이를 구입하러 온 줄만 알았는데요. 가게 주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해구의 한 금은방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요,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가게 주인이 저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는데 비싼 목걸이였어요. 18K 목걸이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채워보고 이렇게 찾으면 어떤지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겠죠, 네. 문 앞에 있는 거울로 향해서 네. 좀 보는가 싶더니 고개를 이렇게 휙 돌립니다. 아하.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저 남성이 저 목걸이를 차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어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이고, 이 주인이 아이고. 알아차렸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기억자 테이블을 돌아서 저 절도범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겁니다. 아이고, 이 거울 보면서 아, 이 목걸이 예쁜가 보는 척하다가 문 열고 그대로 주랭랑 치고 맙니다.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혹시 저 손님을 가장한 절도범. 지금 보면요. 저 금은방의 구조가 지금 거울이 지금 문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를 지금 평소에 좀 알고 악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악용한 거 맞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네. 아마 분명히 시간대, 혼자 주인이 있을 시간대라든지요. 장소가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했을 거고요. 어떻게 주인에게 말을 건넬까. 그리고 저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 거울을 볼 수는 있잖아요. 이게 예쁜가 하는데 지금 저 금은방 내부의 CCTV를 보면 하필 글쎄요. 뭐 주인분을 탓할 수는 없지만 하필 출입구 근처에 거울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자,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게 주변에 가가지고 손님이 있으면은 범행하기 어려우니까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목걸이 차고 도망간 겁니다. 목걸이를 그 범행 후에 저희 그 주차장 주변에서 팔고 현금으로 교환해서 팔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안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하는 애들로 상대를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불량 청소년을 담문해가지고 특정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뭐 안산에도 친구도 있고 전에도 안산에도 올라갔고 그랬다고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PC방에서 변경한 겁니다. 김동철 교수님, 진짜로 물건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 원래부터 애초부터 나쁜 마음 먹고 들어갔을까요? 이게 쑥 보다가 자연스럽게 쑥 나갑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그냥 물건을 사고 싶어서 네. 정말 견물생심, 네. 충동적으로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하. 자, 그렇게 됐다면 교화가 사실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게 아니고 네.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자, 이게 거울은 하나의 이제 방편이었을 것이고 네. 거울 앞에서 보는 척 하다가 도주를 한 것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다른 금은방에 또 팔고 네. 버스를 타고 PC방으로 갔단 말이죠. 아하. 자, 이런 과정들이 네.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네. 또 내가 이렇게 갈취를 해서 가져가야겠다라는 것들이 네.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보통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모방 범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런 형식의 지금 도주도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해외 사례를 보면 사는 척 하다가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방 범죄 때문에 청소년들이 네. 어떻게 보면 뭐 본인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네.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다 생각하고 아하. 저지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김동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앞서 경찰 얘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깜놀하실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범인이 성인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저 범인이 16살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저 16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절도로 구속을 한 상태예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그러면 저 고등학생 왜 구속이 됐느냐. 앞서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 고등학생이 처음 범죄로 보기에는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목걸이를 범행 이후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다른 금은방에 팔고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서 도주하는 그런 경로도 미리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알고 봤더니 이 고등학생이 동종의 전과가 있었어요. 아이고. 특수절도로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네. 지금 현재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한마디로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인이면은 뭐 특수절도죄로 이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래서 형법보다는 이제 그 소년법이 적용돼서 보호 처분으로 좀 가볍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년원 송치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 미만으로 이제 송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소년원에 잠깐 갔다 와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절도를 계속해서 반복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소년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파이터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 검거가 된 이후에 정말로 개과천선하는 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년원에 갔다 와서라도 에이 내가 이번에 재수 없어서 걸려서 이런 마음 가질까 봐 걱정돼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량 터리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즉 물건만 훔치는 행위였죠. 근데 네. 이제 사람을 상대로 속이는 행위, 그리고 절취하는 행위, 그다음에 이것을 장부를 네. 처리하는, 그러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이런 행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거는 점점 그것의 절도에 대해서 자시가 범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럴수록 어떤 환경이고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범죄가 진행되고 이 학생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그렇죠. 조사도 이루어지고 상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절도범 정말 16살 고등학생이랍니다. 이번에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요. 이 정도 수준의 절도, 물론 이것도 피해를 당하신 금은방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해가 크죠. 그런데 정말로 바늘도둑 소독된단 말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일 때 정말로 개과천선할 기회를 얻었기에 망정이지 더 큰 범죄자가 되기 전에 정말로 이번에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뉴스파이터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